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2008년 1월 이후에 가장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에서 제롬 파월 의장은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향후 금리 경로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오늘 영상에서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 기준금리가 4%가 됐습니다. 한미 기준금리 차이가 이제 1%포인트로 확대가 됐죠. 2008년 1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의 기준금리가 됐습니다. 자, 저희가 2022년 6월 20일 날 쇼킹 부동산 영상이 올라간 게 있었는데, 그때 어떤 부분을 말씀드렸다? 연준 내부 보고서로 미국 기준금리가 4%가 넘을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냐면 이런 중앙은행의 보고서 같은 거는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중앙은행 보고서는 일반적으로 통화정책 전환의 깜빡이로 인식이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시장이 알고 있었던 통화정책 경로하고, 우리가 바뀐 지표에 따라서 통화정책 경로 변화가 예상될 때는 연준 위원들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방향도 있지만, 이렇게 보고서를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대한민국도 BOK 이슈노트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6월 20일 날 저희가 경고했었던 미국 기준금리 4%가 벌써 11월 달에 달성이 됐습니다. 왜냐면은 2022년 6월보다 현재의 경제 지표가 더욱더 나빠졌기 때문이죠. 어떤 쪽으로? 물가 불안 등의 이슈가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 FOMC 결과는 모두 다 알고 있었습니다. 4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 밟는다는 거,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었어요. 이제 시장의 관심은 12월 달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10월 말 정도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월가의 비공식 대변이라고 할 수 있는 닉 티미너스 기자가 12월 달에는 50bp만 올린대. 그것으로 국채금리도 하락하고 증시도 반등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11월 달 돼서 나오는 지표 보니까 이거 50bp로 안 될 것 같은데, 75bp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의견이 넘쳐나고요. 패드워치에서도 12월 달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반씩 봤어요. 50bp 올릴 거냐, 75bp 올릴 거냐. 일단 제롬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을 요약하면요, 12월 달에는 50bp 인상안이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여기에 덧붙였죠. 결정된 것이 없다. 이 말은 11월 달과 12월 달 물가 지표 결정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현재 물가 경로가 유지된다 그러면 50bp 인상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전망치 4.5%까지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현실화가 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됐던 거는 최종 금리 수준이 당초보다 더 높을 거라는 겁니다. 올해 금리 인상하고 끝이 아니라 내년에도 올리잖아요. 그 수준이 예상보다 더 올라갈 것이다. 그럼 어떤 뜻이다? 내년에도 25bp씩 지속적으로 올리겠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졌다는 거죠. 자, 이것으로 시장에서 예상한 내년 3월 최종 금리 수준은요, 5.25%까지 가능성이 가장 높게 베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년 3월까지 금리 인상 흐름이 이어진다, 이런 뜻이고요. 내년 3월까지 금리 인상할 때 2월, 3월에 FOMC가 있거든요. 이때 둘 중 한 번은 50bp 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다는 거죠. 현재 미국의 예상금리 인하 시점은요, 한 내년 12월 정도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 차례 정도 내년 말에는 금리를 낮추지 않을까, 마지막 금리 인상 9개월 뒤부터 시작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롬 파월 의장은요, 이번에도 강한 어조로 강조했거든요.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떨어뜨리기 위해 지속적인 인상을 통해 금리가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언급을 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자, 이 발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얼마 전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의장이 언급했던 폴 볼커 전 의장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거든요. 폴 볼커 전 의장이 자서전까지 언급을 하면서 일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야 된다고 강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뜻일까요? 1979년에 미국 제12대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맡았던 폴 볼커 의장은요, 1970년대 연준 의장을 맡았던 아서 번스와 큰 통화정책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물가 불안에 대해서 고금리로 대응한 거 똑같아요. 아서 번스 의장도 엄청 고금리로 대응을 했어요. 근데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은, 아서 번스 의장은 인플레이션 대응 과정에서 고금리가 경기를 위축시키는 것을 경계했어요. 이게 어디서 나타난다? 물가 상승률이 둔화가 되면 금리 인하도 빠르게 진행을 했다는 부분입니다. 하락하는 만큼 같이 하락시켰어요. 기준금리도. 하지만 폴 볼커 전 의장은요, 수요 파괴를 통한 확실한 인플레이션 제압에 나섰다는 부분이죠. 즉 확실한 물가 둔화 신호를
기다리면서 천천히 인하했다는 부분이죠. 예시를 보겠습니다. 1970년대부터 80년대 물가와 기준금리의 그래프를 보시면은요, 뚜렷한 차이점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서번스 전 의장 시기의 통화정책은요, 인플레이션과 기준금리가 일치해요.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때 기준금리도 같이 낮아지는 흐름이 나타났다는 부분이죠. 하지만 폴 볼커 의장은 뚜렷하게 다른 점 두 가지가 보여요. 첫 번째는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금리를 책정했어요. 15% 수준의 CPI를 20% 기준금리로 대응을 했고요. 두 번째, 인플레이션이 낮아질 때에도요, 인플레이션이 확실하게 둔화될 때까지 더 천천히 금리를 낮췄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인하 시기에도 고금리가 인플레이션보다 높은 수준의 고금리가 일정 부분 유지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앞으로 제롬 파월 의장이 저런 식으로 물가 연동해서 기준금리를 결정한다는 건 다 아실 내용이고, 그러면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이다? 바로 코어 PCE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로 보여요. 현재 5.1%입니다. 제롬 파월 의장의 목적은요, 이 지표보다 높은 수준의 기준금리를 만들 것으로 보여져요. 현재 시장에서 5.25%까지 보고 있거든요. 그거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년에도 근원 PCE가 더 올라간다, 뭐 5.5가 된다, 5.7이 된다, 그러면은 기준금리는 6% 이상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여기서 더 올라가지 않고 설령 하락한다 하더라도 이제 똑같은 비율로 하락시키는 게 아니라 기준금리를 이 하락 속도보다 훨씬 느리게 금리 인하 대응에 나설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코어 PCE가 4%까지 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는 4.75% 수준에서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한국은 사실상 11월 금통위에서 빅스텝이 확정이 됐습니다. 자, 대한민국은 11월 달 금통위가 마지막이고요. 미국은 12월 FOMC가 한 번 더 남아있죠. 12월 FOMC에서 50bp 인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말 되면은 한미 기준금리가 최대 1.0에서 1.5%포인트까지 날 수가 있겠네. 어쩔 수 없이 금리를 50bp는 올라가야 될 것이다. 누구나 예상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일단 한때 이제 레고랜드 충격발 이제 회사채 시장 경색 때문에 0.25%포인트 올릴 거란 속도 조절론이 좀 나왔지만요. 지금 금통위원 같은 경우는 그보다도 물가나 환율에 더 대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게다가 최근에 흥국생명이 5억 달러 규모의 영구채 미상환을 결정했어요. 이게 신종 자본증권이라 해서 아마 여러분들 장내 채권 시장에 들어가 보시면은 분명히 은행채인데 만기가 뭐 30년 이런 것짜리 보이실 거예요. 근데 얘가 만기가 30년이 아니라 다 5년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5년 지나면은 바로 상환해 버리거든요. 발행 기업에서. 근데 흥국생명이 이것을 발행을 상환을 안 해버리고 연장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더라. 왜 그럴까요? 달러 가격이 치솟으니까 상환을 못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경색 원인 두 가지가 있어요. 한전채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또 하나가 바로 이런 환율 약세 부분입니다. 원래 원화 가치가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낮아지게 되면요, 외채를 끌어쓴 기업에서 유동성 위기가 발생한다 그랬어요.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11월 금통에서는 빅스텝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거죠. 자, 한국은 이제 내년 초까지 추가 금리 인상을 견뎌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최종 금리 수준은 3.75에서 4%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빅스텝을 밟게 되면 3.5%에서 겨울이 시작될 건데, 뭐 이번에 겨울에 재앙이 오는 것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재앙이 오는 와중에 1월 금통위에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제기되다 보니까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동산 시장을 제약하는 고금리 기간도 길어질 것 같습니다. 뭐 어쩔 수 없이 미국 근원 PCE 결과에 연동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도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는 일단은 환율이 안정되어야 되고, 환율이 안정되려면 미국에서 물가 지표도 낮아지고 통화정책 변화 가능성이 나와야 되는데, 결국 이것이 근원 PCE 결과와 연동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내년 3월 이후에 물가 변화 신호가 좀 나타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내년 3월부터 서서히 물가는 계속해서 낮아질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뭐 폴 볼커 이야기까지 좀 무시무시한 얘기 말씀 많이 드렸지만요, 저희가 가족분들께 많이 말씀드리는 2023년부터 2024년 초까지 내 집 마련 기회는 좀 변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위기는 왜 무서울까요? 간단합니다. 기준금리 0.5%대 시기에 설정된 전세 가격이 만기가 돌아오면서
갭 투자자들의 마진콜 때문이에요. 그것이 역전세란을 부르고 있습니다. 쇼킹 부동산 역전세 대란에 이번 역전세란에서 기회를 잡는 법 모두 다 총정리해 주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